런던 히드로 공항은 언제나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각국의 문화와 언어가 교차하는 이 공항은 단순한 출입국 장소가 아니라 국가의 위상과 이미지를 보여주는 무대이기도 하죠. 이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입국 심사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남성이 다소 당황한 표정으로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상류층에 속하는 리우 씨, 상하이에서 대형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리우 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엘리트로 수십억 위안의 매출을 올리는 무역회사의 CEO입니다. 그는 전 세계를 오가며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해왔고 그럴 때마다 어느 나라를 가든 VIP 대우를 받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해외 출장을 나설 때마다 공항에서는 특별 입국 심사 통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서 내리면 곧장 빠른 심사를 받고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우는 그에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상하이에서부터 런던까지 장장 10시간에 걸친 비행 후에도 그는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보며 자부심 넘치는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의 시민이고 그 중에서도 성공한 사업가인데 당연히 나에게 주어져야 할 대우는 확실히 받아야지. 하지만 오늘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다른 VIP 전용 입국 통로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전용 통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느껴진 리우 씨는 직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VIP 통로가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VIP는 어디로 가야 하지요? 직원은 공손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모든 승객이 일반 입국 심사대를 통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리우 씨의 얼굴은 당황스러움에서 점차 불쾌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일반 입국 심사대라니 내가 평범한 여행자들과 함께 줄을 서야 한다는 건가? VIP 대우에 익숙해진 그에게 이는 굉장한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차분하게 다스리며 일단 줄을 서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운이 좀 나쁜가 보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줄 맨 끝에 섰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사람들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리우 씨는 평소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긴 대기 시간을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옆쪽 줄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옆줄에서 푸른색 여권을 든 사람들. 바로 한국 여권을 가진 이들이 훨씬 빠른 속도로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우 씨는 처음엔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마 저 사람들이 먼저 줄을 섰겠지. 오늘따라 한국인이 좀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생각은 점차 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왜냐하면 줄을 선 순서와 상관없이 한국 여권을 든 사람들이 차례차례 빠르게 심사를 받고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점점 초조해졌고 한국인들의 여유로운 태도에 자존심이 상하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 한 한국인 무리가 그의 바로 뒤에 줄을 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차례가 오자마자 자연스럽게 여권을 꺼내 직원에게 내밀었고 직원은 짧은 확인 절차만 거친 뒤 그들을 곧바로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인들은 손쉽게 심사를 마치고 빠르게 공항을 빠져나갔고 그 모습에 리우 씨는 속에서 뭔가가 울컥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빨리 통과하는 거지? 내가 여기서 줄을 서서 이 불편한 대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말이야. 그의 머릿속엔 혼란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동안 자신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한국을 그저 중국 덕분에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로 생각해왔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성장은 모두 중국 자본 덕분이라고 여겨왔을 정도로 그에게 한국은 결코 신경 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히드로 공항에서의 이 상황은 그의 기존 생각에 큰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의 국민인데 감히 한국인들이 나보다 우대받는다고? 점점 커지는 불쾌감을 참을 수 없던 리우 씨는 결국 입국 심사대 직원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왜 우리 중국인들은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빨리 통과하는 거죠? 공항 직원은 그의 거친 질문에도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간소화된 입국 절차를 통해 빠르게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여권 소지자는 추가적인 보안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리우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그렇게 대단하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해온 중국 여권이 오히려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니. 이건 그의 자부심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른 중국인들도 불만을 품고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일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이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여권이 언제 이렇게 강해진 거지? 주위에서 나지막이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리우 씨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당황과 분노가 섞인 표정으로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여전히 줄을 서서 차례대로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고, 그들은 마치 이 상황이 당연하다는 듯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리우 씨는 점점 더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뭐라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저들은 왜 이렇게 쉽게 통과하는 거야? 그날 그는 히드로 공항에서 마주한 이 충격적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자신이 상위 계층으로 살아오며 누려왔던 특권과 자부심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리우 씨는 결국 호텔에 도착해서도 이 상황을 잊지 못했습니다. 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뭘 잘했다고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한국 여권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에서 한국 여권이 세계 2위, 무려 193개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반면 중국 여권은 순위가 훨씬 낮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국이 어떻게 중국보다 더 높은 순위에 있을 수 있지? 그의 자부심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여권이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그 나라가 쌓아온 국제적 신뢰와 이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리우 씨는 침대에 누워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고? 정말 이게 현실인가? 그의 머릿속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자신이 무시했던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히드로 공항에서의 경험은 그런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리우 씨는 히드로 공항에서의 경험을 곱씹으며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한국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작은 나라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통과하다니? 그는 머릿속에서 한국인들의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권이 헨리 여권 지수에서 세계 2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회사 업무로 인해 한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원래라면 하급 직원에게 맡기거나 화상회의로 대체했겠지만 이번만큼은 왠지 자신이 직접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지. 히드로 공항에서 느꼈던 분노와 모멸감이 아직도 남아있던 리우 씨는 한국에 대한 실체를 직접 보고 싶어졌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리우 씨는 일단 공항의 시설과 분위기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그저 후진국 수준의 나라로만 생각했던 그에게 인천국제공항의 첫 인상은 놀라웠습니다. 넓고 세련된 인테리어, 깔끔하게 관리된 시설들, 그리고 공항 곳곳에 친절하게 배치된 안내, 표지판과 직원들의 환대까지 생각보다 잘 되어 있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에서의 입국 심사도 매우 간단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거의 없이 빠르게 심사를 마친 그는 도심으로 이동하며 한국의 첫인상을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항만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다는 아니야. 진짜는 도심에 가서 확인해 봐야지. 리우 씨는 여전히 한국을 완전히 인정하기 어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온 그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택시는 최신식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기사님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매우 예의 바르게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택시는 매끄럽게 도로 위를 달렸고 한국의 도로 교통 체계가 매우 질서 정연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거리 곳곳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상하이와는 또 다른 정돈된 느낌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도 나름 현대적이긴 하군. 그는 한국 도심의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놀란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거리에는 늦은 저녁이 되었음에도 사람들이 여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었고 심지어 혼자 걸어 다니는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죠. 리우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대도시에서 밤 늦게 혼자 돌아다니는 일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상류층들은 보통 차량을 이용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한국의 도심은 안전해 보였고 사람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이 놀라웠습니다. 리우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중국과는 너무 다른데 그는 한국의 이러한 사회적 안정감이 단순한 겉모습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국민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서울에서 지내며 그는 여러 가지 공공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은
정확한 시간에 맞춰 운행되었고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에는 다양한 안내 표지판과 QR코드를 통한 정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은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고 조용히 타고 내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지? 리우 씨는 주변을 둘러보며 놀란 눈으로 한국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중 비즈니스 미팅이 끝난 후 허리 통증이 느껴져 병원을 방문할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병원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병원에 도착한 그는 최신식 의료 장비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대기 시간이 거의 없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검진 결과는 곧바로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건가? 그는 믿기 힘든 표정으로 의료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려면 몇 시간 혹은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빠른 진료를 받으려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죠. 하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리우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제공받는 서비스야. 한국의 병원 시스템은 그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체계적인 사회 시스템과 높은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리우 씨는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편견이 점차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렇게 발전했단 말인가? 그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리우 씨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쌓일수록 혼란과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도심의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모습, 모든 시스템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공공 서비스,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 그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는 그래도 중국만 하겠어 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그의 자부심에 작게나마 균열을 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국의 비즈니스 파트너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한국의 무역 파트너로 활동해온 김 이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김 이사는 리우 씨를 환대하며 한국의 전통 음식을 제대로 경험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사실 리우 씨는 고급 호텔이나 세련된 레스토랑을 기대했기에 다소 의외였습니다. 그러나 김 이사는 서울의 한 조용한 골목길에 위치한 작은 한식당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식당 내부는 소박했지만 깔끔하고 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 전 테이블 위에는 이미 여러 가지 반찬이 가득 놓였습니다. 김 이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반찬이 함께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되죠. 리우 씨는 다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공짜라고요? 김 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면 다양한 반찬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화죠. 한국에서는 손님을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리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 하나하나를 음미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각 반찬마다 독특한 맛이 났고 그 맛에 놀란 그는 김 이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나오죠? 이런 걸 무료로 제공하는 건 손해 아닌가요? 김 이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가게 입장에선 비용이 들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서비스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리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는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리우 씨는 돌연 치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김 이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임시로 보철물을 끼워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죠? 김 이사는 걱정스러워하며 바로 근처 치과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김 이사의 도움으로 가까운 치과를 찾은 리우 씨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치과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치과에 예약하지 않고 가서 곧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비싼 사립병원이 아닌 이상 예약 없이 당일 진료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우 씨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치과에 들어서자마자 접수를 하고 잠시 대기하니 곧바로 진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진료실, 최신식 의료 장비들, 그리고 친절한 치과의사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치과의사는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하며 진료를 시작했고 리우 씨는 거의 기다림 없이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진료비 역시 놀랍도록 저렴했습니다. 중국에서라면
비싼 진료비를 지불해야 할 서비스를 한국에서는 훨씬 저렴하게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김 이사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 수준의 치료를 이 가격으로 받다니. 김 이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병원이나 치과에 가서 너무 많은 대기 시간을 겪거나 과도한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죠. 이것은 단지 일부 사람들만의 혜택이 아니라 모두가 누리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리우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도 병원에 가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런 서비스는 대체로 고위층이나 상류층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니군요. 모든 국민이 같은 서비스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다니. 치과를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내가 상상한 것과는 너무나 다르군. 내가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은 단지 겉모습만이 아니었어. 그는 히드로 공항에서 한국 여권 소지자들이 당당하게 빠르게 심사를 통과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자신감은 단순한 국가의 경제적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쌓아온 신뢰와 안정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돈이나 지위로 얻게 된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와 사회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그 시스템 속에서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중국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야. 단지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대우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군. 리우 씨는 히드로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든 사람들이 빠르게 통과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대우가 단순히 경제적 부나 국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신뢰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국가의 강함을 경제 규모와 군사력으로만 판단해 왔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강함이란 그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인 발전만을 이룬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시스템과 시민의식까지도 함께 성장시켜온 나라였던 것입니다. 호텔 방에 도착한 리우 씨는 문득 처음 히드로 공항에서 느꼈던 분노와 혼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자신이 누려온 특권을 침해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고 한국인들이 자신보다 먼저 대우받는 것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조금씩 그때의 감정이 단지 자존심의 문제였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저 중국의 크기와 힘에만 의존하며 자부심을 가졌던 게 아닐까? 그는 한국의 시스템과 시민의식에서 비롯된 진정한 자부심이 어떤 것인지 이제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강함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며 만들어가는 사회적 신뢰와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리우 씨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 중국도 이런 사회적 신뢰를 만들 수 있을까?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큰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첨단 기술이나 경제적 부를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국민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그는 히드로 공항에서 겪었던 한국인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자신이 속한 나라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내가 생각했던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었군. 그는 그제야 한국 여권 소지자들이 히드로 공항에서 받았던 대우가 단지 운이 좋아서나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오랜 세월에 걸쳐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신뢰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리우 씨는 이제 한국에 대해 단순히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하던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간의 경험은 리우 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부를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공공의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사회라는 걸 직접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경험한 질서적 연함, 효율적인 공공 시스템,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이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린 문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그는 비즈니스 미팅을 마친 후 공항으로 돌아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기사님은 친절하게도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한국의 경제적 성장이 자신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쌓아온 신뢰와 시민의식이 바로 우리나라의 힘이죠. 라는 기사님의 말에 리우 씨는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밟으며 리우 씨는 한국 공항 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 방식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입국 때도 그랬듯이 모든 절차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고 공항 어디를 둘러봐도 한치의 혼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국의 공공 시스템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그 신뢰가 사회의 안정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리우 씨는 문득 히드로 공항에서 자신이 분노하며 한국 여권 소지자들을 부러워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그는 자신의 특권이 침해받은 것 같은 기분에 자존심이 상해 화가 났었지만 이제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오히려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그저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가 아니었어.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권의 힘은 단순한 권력이나 경제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신뢰와 사회적 안정감이 만들어내는 상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와 안정감은 바로 한국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질서 있는 생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리우 씨는 비행기 안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단순히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지 않겠어.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는 자국의 경제력과 규모에만 의존해 자부심을 느꼈던 자신의 편협한 시각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강한 나라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임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던 비행기 안에서 그는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중국도 과연 이런 사회적 신뢰와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한국에서의 며칠간의 경험은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그로 하여금 진정한 국가의 강함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깨달음을 잊지 않기로 한 그는 앞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직원들과의 신뢰를 쌓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신뢰받는 기업인이 되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는 속으로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간의 경험은 그에게 단순한 출장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경제력이나 국력만으로 강한 나라를 평가하지 않고 한국에서 배운 사회적 신뢰와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리우 씨는 더 이상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이룩한 사회적 신뢰와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국 국민들의 모습에 진정한 존경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한층 성숙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국의 여권이 강하다는 사실을 넘어 진정한 국가의 강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강함이 국민 개개인의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한국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신뢰를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응원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